자, 오늘 9월 29일 수요일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적이라고 불리는 나스닥이 밤에 장대 음봉으로 3%나 폭락했습니다. 나스닥도 이제는 황금선 추세에서 위협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안정시까지 최소 몇 주는 시간이 걸릴 텐데 안정되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아무리 무적이라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급락했다고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이유는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별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을 겪어오면서 누가 봐도 심각한 악재인데도 증시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때도 있으며 별 볼 일 없는 이슈인데도 그걸 빌미 삼아서 폭락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증시가 오르고 떨어지는지는 이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시가 그 재료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악재나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이게 불씨가 커질 수 있는지 아니면 금방 꺼질 것인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될 징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계 증시와 함께 떨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이상할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폭락할 거 알면 풋옵션 몰빵하면 되지 않냐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하락을 단정 짓고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에 승부를 걸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하더라도 위험한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확률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질 때는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확률적으로만 대응할 뿐 아무리 성공 확률이 8, 90%가 된다 하더라도 실패하면 감당 안 되기 때문에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라 함부로 상승 하락을 단정 짓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코스피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다음 흐름과 추세가 예쁘게 잡힐까라 생각을 하면서 한 수, 두 수 앞을 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싶지만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여행이라도 떠나든지 안정되고 다시 예쁜 추세가 잡힐 때까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손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락이 바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일일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변동으로 수익만 노리다가 정신만 피폐해지고 얻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코스피를 자세히 보시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거면 장기간 여러 가지 계단을 걸쳐서 삼성전자처럼 끝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시장에 광기가 붙어서 돈이 엄청나게 붙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승, 갖다 붙이자면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증시로 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른 급등주와 다를 것 없이 이유 갖다 붙이고 광기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광기가 붙었다면 언제는 끝이 날 것이고 끝이 났을 때는 고점에 몰린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급등주들 다 기억해 보시면 박셀바이오, 시젠, 신풍제약 최근에도 한국 BNC 같이 급등주들이 많긴 하지만 영원한 종목은 없습니다. 주가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한 계단씩 타고서 올라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서 2010년에 갑자기 시세가 여기까지 뛰어 올랐다던가 변동이 너무 컸더라면 이런 식으로 주가는 안정적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장기간 계단을 이렇게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것이지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온다면은 광기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급등주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제가 경제 지식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급등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개인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물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적 투자 자산은 부동산 말고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이고 제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말 그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돈도 찍어낼 수가 있지만 부동산은 함부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땅덩어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말도 안 되게 무적 상태이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알지 못하니까 뭐 설명을 길게 하진 않겠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급등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드릴 텐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린 그림인데 어떤 급등주들 간에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바닥일 때 무관심했다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갑자기 감기가 붙으니까 그때부터 서로 못 사서 안달인 것처럼, 예전에 5만원대였던 거를 지금은 뭐 8만원, 9만원 못 사서 안달입니다. 8만원, 9만원에 못 사서 안달인 사람은 벌써 7만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을 겁니다. 무관심 때 이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데, 개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인지, 어떤 종목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그걸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주가가 박앤세일 할 때, 신용장고가 완전히 최저점을 찍을 때, 개인 투자자는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 여러 개 박앤세일 때 담는 거 말고는 저점에서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장고가 어디까지 줄어들어야 되냐면, 저도 지금 처음 겪는 시장이라 정확할 수는 없지만 지난 폭락장에서 신용장고가 꽤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신용장고가 저번 폭락장에서 보통은 시장에 90조 원 정도 있던 게 신용장고가 좀 심할 정도로 6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탁금이 40조 원 정도, 지금은 예탁금이 70조 원, 신용장고는 25조 원. 예탁금 대비 단순하게 계산하면 신용장고가 10조 초반대까지는 내려가야겠지만, 거기까지 빠지는 것은 지금 그래도 증시가 예전 2000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생각하고, 저는 한 15조에서 17조 원 정도까지는 빠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진다면 당연히 증시는 좀 심할 정도로 폭락이 나올 것이며, 개인 투자자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신용장고가 15조에서 17조 정도까지 내려올 때 잡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 고점에서 머물다가 불확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관심 때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매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된 다음에 매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관심 때 진짜 올라갈 종목인지 파악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첫 상승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첫 상승인데, 이 첫 상승은 갑자기 늘어나는 거래량을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잡아내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상승이 나온 다음에 급등주는 무조건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만, 요즘에 함정이 많아서 첫 상승 나왔다가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도 많아서 역시나 쉽지가 않습니다. 급등주만 놓고 봤을 땐 이런 과정을 거쳐가며 뭐 쉽게 올리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눌리지도 않겠지만, 좀 어렵게 움직이는 종목은 위협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2차 상승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2차부터는 뭐 기관이라든지 트레이더 고수들이 많이 입장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눈치가 빠른 분들, 1차, 2차에서 대부분 들어와서 단타를 치고 나가거나 엉덩이 무겁게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엉덩이가 무겁진 않습니다. 한국 BNC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을 보시면 매매 마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제 매매를 했는지 보시면은 첫 상승 때
완전히 첫 상승 때 15,000원대 매매를 했습니다. 첫 상승은 단순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 전에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잡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 뒤에 2차, 3차, 광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오를 거라고는 당연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급등주가 거쳐가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종목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버티면은 못 먹으면 바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3차. 개인들의 관심과 매수가 시작되는데 조금 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3차 이상부터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뉴스도 많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HMM이나 두산중공업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급등할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좀 급하게 올라간다 싶으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고점까지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매수를 한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물리게 됩니다. HMM도 마찬가지.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가지고 반토막까지도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단순히 하루 이틀 움직이는 종목이라 개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운 좋게 매수한 사람들이 관기를 맞아서 수익이 날 경우에는 더 큰 난리가 납니다. 소문도 더 날 것이고 너도 나도 이 종목으로 돈을 벌었다 하고 다니고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귀까지 들어갈 정도로 유명해지니까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무조건 매수를 시작합니다. 이게 고점까지 매수를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개인들의 매수가 거의 무한대로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쌀 때 안 사다가 소문나고서 최고점을 찍으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관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끝까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났으니까 당연히 주가를 올린 주포는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더 해먹을 수도 있고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관기가 붙고 소문이 난 상태라면 주포는 물량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랑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모양일 텐데 삼성전자도 그 전에 안 사다가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삼성전자 사서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드니까 사기 시작합니다.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면 3차 개인들의 관심이 붙으면서 한 7만원, 6만원 후반대부터 7만원부터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소문나가지고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시간 지나가지고 고점에서 꺾이니까 떨어져도 주포가 이탈하는 하락일 수도 있는데도 떨어지는데도 개인들은 싸게 살 기회다. 그 전에 올랐으니까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잘 풀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급등주들은 끝이 있습니다. 까지 급등한 종목들 다 마찬가지. 개인들 매수 고점에서 다 들어오다가 떨어질 때도 싸게 살 기회다. 지금 싸게 살 기회다. 매집 중이다. 그 다음 상승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개인들의 무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들은 전부 탈출하고 개인들만 고점에 남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코스피도 당연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안정이 되고 추세가 다시 좋아진다면 언제라도 이 최고점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분명히 있으며 징조는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반등해서 3,500, 4,000포인트를 가는 특별한 상황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동안 물렸던 종목들 탈출할 기회가 생기거나 수익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 나와야지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나올지도 불확실하고 심하면은 반토막에서 언제 반등할지 모르게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물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점에서 사는 건 정말 어렵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관기가 붙었을 때, 최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저점에서 좋은 종목을 잡는 것인데 저점에서 좋은 종목을 잡으려면 주기가 굉장히 길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잔고가 바닥을 길 때 그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수익 쌓아왔던 거 좀 뺏겼습니다. 증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상황이 당장 급하게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며 혹시나 이게 내일이나 모레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가 안정되기까지는 최소 몇 주가 걸릴 수가 있어서 반등이 수직으로 나와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징조가 보이면 그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것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